자, 허리 똑바로 세우자 추간판 탈출증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김원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네, 오늘은 제 환자분 사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자분이셨는데요. 한쪽 다리가 이렇게 저린 느낌이 몇 달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거운 물건을 좀 무리해서 많이 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부터 허리랑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데 잠을 들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추간판 탈출증이었어요. 이 추간판 탈출증은 때로는 이렇게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름이 좀 생소하거든요. 추간판 탈출증,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흔히들 허리 디스크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아, 그거야 당연히 알죠. 이 허리 디스크를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소하구나.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이 왜 생기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보실까요? 척추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척추를 많이 쓰게 되면은 척추 뒤쪽에 있는 디스크가 찢어지게 되고요. 오우.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물질들이 뒤쪽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다리로 가는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많이 썼다는 거죠? 이렇게 척추를 많이 썼다는 거는?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은요, 척추를 많이 쓰고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되면은 병이 많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분들이 택배를 나르시는 택배 기사님,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또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고도비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척추가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만병의 원인이죠. 흡연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이게 아니, 흡연이 이게 영향을 디스크랑? 줘요. 영향을 꼭 눌려야지만 줄 것 같지만요. 네. 척추로 가는 혈관이 있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영양분이 잘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디스크로 영양이 잘 안 가니까 흡연하시는 분한테서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진짜 만병의 근원 또 맞네요. 자세가 나쁜 분들, 안 좋은 자세를 많이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게 바닥에 쭈그리고 앉는다든지 의자 생활 안 하고 바닥 생활 위주로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스크가 유전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주변에 친구분들 보시면 아휴, 우리 집안은 다 허리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디스크가 유전적으로 약한 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허리가 좀 안 좋으신데 그러면 저도 이제 유전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똑바로 앉으라고 똑바로.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것이지 항상 유전이 다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어떤 좀 통증들이 발생하나요? 대표적인 게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 게 특징적이거든요. 아, 다리 막 저리고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저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는 이유가요. 디스크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기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래요. 이 신경이라는 건 우리 몸의 전깃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기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통증이 악화되는 자세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가지고 통증이 더 악화되고요. 또 이 신경이라는 전깃줄이 너무 많이 마비가 되고 눌리게 되면은 다리 쪽도 마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또 비슷한 질환이 있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이 비슷한 증상을 맞아요, 보여가지고 맞아요.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 근데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관계인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게 되고요.
안에 있는 물질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게 빠지니까 높이가 좀 낮아져요. 그러면 저기가 약간 헐거워지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디스크, 인대, 뭐 척추뼈 이게 딱 맞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발이 우리 발에 맞지 않으면 쓸려가지고 물집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일이 척추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 물집 생기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저희가 헐거워지니까요. 자꾸 이렇게 쓸리면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노란 부분이 두꺼워진 것처럼 인대나 뼈가 두꺼워지게 되고 저게 점점 두꺼워지면은 안쪽으로 밀고 들어와 가지고 척추관을 누르게 되고요. 이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간판 탈출증이 좀 오래 지속이 되면 척추관 협착증까지 올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딱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다른 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을 좀 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50세 이하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도 제 나이 또래도 많이 있어요. 네, 주변에 젊은 디스크 환자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9살짜리도 생기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약한 애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생기는 과정에서도 퇴행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 많이 생기고요. 허리 디스크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해서 아프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주변에 있는 인대나 디스크 관절이 퇴행으로 안쪽으로 자라나오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생기게 되는 증상이고요. 허리 디스크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협착증은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눌리면서 자극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부리면 눌려서 더 아프게 되고 서 있으면은 압력이 덜 가니까 좀 덜 아픈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은요. 서 있으면은 안에가 더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고 앉거나 구부리면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허리 아파 해서 나 서 있을래 하고서 이렇게 서 있는 친구들은 디스크가 있는 거고 오히려 앉거나 누워 있는 게 편하면 척추관 협착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좀 두 질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예. 그래도 어느 쪽에 가까운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닥에 누우신 다음에 아픈 쪽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들어 올릴 때 너무 다리가 아프고 땡겨. 이런 분들은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 다리가 땡기면 네. 그냥 들어 올렸는데도 별다른 증상 악화가 없으면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추간판 탈출증이 좀 오래 지속되면 척추관 협착증이 되니까 갑자기 어떤 자세가 불편했다가 편해졌다고 해서 그게 나아진 게 아닌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네. 추간판 탈출증이 처음에는 아주 젊은 시기에 생겼다가 저기 증상이 호전돼서 괜찮았는데 네. 그거는 회복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점점 진행해서 다시 다리가 저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이 만약에 이제 생기면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게 되나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있으면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심하거나 처음부터 너무 심한 통증이 있다. 이럴 때에는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흔히들 신경 차단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이게 신경에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눌리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때 그 부위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치료로 대부분 좀 통증이 조절돼서 수술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떨 때 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다리 힘이 한 1, 2주 사이에 심하게 빠지거나
아니면은 소대변을 보기가 힘들어지거나 화장실 가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아파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신경이 마비돼서 소변 대변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빨리 받아야겠네요. 네, 그럴 때는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전문의 진단 받고 MRI 검사 빨리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급한 경우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보존적 치료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아프다. 이럴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옆에서 막 아우 그 허리 함부로 수술하는 거 아니라고. 맞아, 수술하지 마. 그 디스크 그냥 있으면은 그 다시 돌아오기도 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손상된 디스크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증상이 회복되는 것과 이 치유가 되는 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증상은 잘 조절해서 치유가 될 수가 있지만 허리 디스크는 일부는 재생이 돼서 치유가 되지만 손상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한번 진행된 디스크 퇴행은 다시 돌릴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화됐다가 다시 완화됐다가 이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요. 이 허리 디스크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좀 좋나요? 제가 간단한 허리 척추 운동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 안정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박철규 아나운서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운동하러, 저야 또 예. 운동하면 또 저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실 것까지야. 어떻게 하면 되죠? 저- 누우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약간 강아지처럼 네 발로 이렇게 엎드려 보실게요. 강아지처럼 네 발로, 예. 네. 테이블 자세라고 어. 하던데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 자세를 유지하시는데요. 이때 허리는 약간 들어가도록 만곡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척추의 정상적인 커브를 그냥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요 천천히 들었다가 놨다를 해봐 주십시오. 다리 위치는 맞나요 이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예,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들었다가 내렸다 하시는데요. 높게 드니까 허리가 흔들리잖아요. 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높게 안 들더라도 허리는 유지하면서 들었다 내렸다 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자세를 유지해야지 척추 주변 근육의 지구력이 강화되거든요. 이래야지 척추가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높지 않아도 이렇게 낮게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고 잘하시면은요 반대쪽 팔을 같이 들었다 내렸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은데요? 잘하고 이렇게요? 계십니다. 어. 예, 천천히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척추 주변 근육들이 강화돼서 척추를 보호해주고 그러면 요통도 완화되고 척추 질환을 예방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럼 안 빨리 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천천히. 천천히 하시고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근데 뭔가 이렇게 무게 중심을 딱 잡아야 되니까 네. 확실히 코어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허리도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마이크 지금 없어.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이게 편하게. 집에서 편하게 사실 TV 보면서도 라디오 들으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고개는 이렇게 위로 들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고, 고개는 예. 반듯하게 안 되는 게 내리고요. 맞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운동을 계속 꾸준히 그러고 있어요, 하시면 철규 씨. 예? 요거 다음 단계는 뭔가요? 나머지 손도 올리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집니다. 자, 이제 내리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꾸준히 하시면은 척추 건강을 챙겨올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면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콧잔등에 땀이 예, 예방 운동까지 잘 봤습니다. 김원 교수님 정말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힘들지 않으세요? 네, 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원 교수님,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자는 게 좋을까요? 자는 것도 허리 아파서 잘 못 자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도 정말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잠자는 자세를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잠이 안 오거든요, 자세를 바꾸면. 그래서 반듯하게 누워 자셔도 되고 사실 옆으로 자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디서 주무시느냐예요. 우리 몸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근데 딱딱한 바닥에서 자게 되면은요, 정상적인 우리의 척추의 그 커브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몸이 비틀리는 거에 따라서 척추도 비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폭신한, 중간 정도 폭신한 정도의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딱딱한 바닥 말고 매트 위에서 주무시는 게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더 낫다라는 말씀이네요. 어머니 듣고 계시죠? 예, 맨날 허리 아프다고 방바닥에 주무시거든요. 매트 사드려. 어제 노래 우승했잖아. 결국 이렇게 오는구나. 침대를 꼭 사드리도록 하시죠. 예, 빨리 네. 들어가세요 이제. 김원 자,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